사실 그 언어라는 것은 우리의 사상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를 잘한다는 개념과 영어를 유창하게 한다는 건 사실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드럽게 얘기하고 발음이 좋으면 굉장히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사고력, 그것을 얼마나 잘 표현하냐는 건데, 우리가 대학교 가기 전에 고등학교를 뭐 외국인 고등학교 다니던 아니면 미국에서 보딩스쿨을 다니던 퍼블릭을 다니던 이 부분은 절대로 충족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수준은 굉장히 낮거든요. 기대하는 것도 낮고, 많은 경우에는 영어로 교재를 활용하고 학생들이 영어를 쓰고 선생님이 영어로 할 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심화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의 주제인 어휘력, 다르게 표현하면 언어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언어력을 어떻게 향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까요? 예, 저도 알고 싶어요. 사실은 굉장히 정답이 없는 그런 질문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언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이 언어를 유창하게 한다는 것이 그 하나의 목적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다양한 이제 그 언어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생각한 것을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사피어-wolf theory라고 있어요. 그 사피어이라는 사람과 wolf라는 사람이 같이 만든 건데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건 뭐였냐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사고와 생각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language가 dictates our thoughts 뭐 이런 건데 물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론도 있고 해요. 근데 일단 그 아이디어는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수 없으면 예를 들어서 굉장히 화사하다는 단어를 모른다면 화사한 것에 대한 그 인식을 하지 못하듯이 아니면은 꽃이라는 단어를 모른다면 알지 못한다면 꽃을 봐서도 내가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나의 사고를 더 넓히는데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나의 목적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는 것도 단어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휘력을 향상한다. 좋죠.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향상하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내가 아는 단어가 뭐 22,000개다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언어가 목적이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이신가요? 그러니까 언어를 잘하는 거, 발음이 좋다거나 아니면 단어를 많이 한다거나 하는 것이 나의 어떤 레벨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 위트겐슈타인이 얘기한 것처럼 나의 언어의 한계가 세상의 한계다라는 그런 유명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맞죠. 내가 왜냐하면 표현하지 못하는 것 이상을 알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인지한다는 것은 표현한다는 얘기고 거꾸로 표현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죠.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그 말 맞는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가지고 언어 자체가 하나의 목적일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발음. 우리가 미국에 이민을 가가지고 뭐 LA에서 30년 산 분들 영어 잘하세요. 나름. 근데 그분들의 실제 언어의 능력과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결국은 이 높은 수준과 우리가 지금 사실 이 불기 TV를 가장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미국으로 대학을 가려는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에게 필요한 언어는 발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 예전에 왜 우리 한국인으로서 그 유엔 사무총장까지 하셨던 황기문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 TV에선가 제가 언제 본 것 같아요. 스피치 하는 것을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 녹화가 아니죠. 녹음을 해가지고 그것을 한국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이 사람의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막 50점, 60점, 막 75점 이렇게 나와요. 뭐 굉장히 형편없는 점수도 있고. 근데 외국인한테 이렇게 들려주니까는 발음은 조금 어색하고 인토네이션은 조금 부자연스럽지만 굉장히 잘 만든 문장이고 스피치 굉장히 잘했다. 아주 막 90 몇 점도 있고 막 80, 90점 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문장이나 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려했거든요. 마찬가지로 미국의 그 누구였죠? 그 국무부 장관 키신저. 그 사람도 독일계 이민자의 아들이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국어가 사실 영어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설득력 있게 조리 있게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컨텐츠지 발음이나 아니면 언어력 자체가 아니에요. 결국엔 언어는 생각을 표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요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언어력이나 뭐 이런 것을 이제 증진시키는데요. 네, 가장 좋은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남자아이들이라면 차를 좋아한다고 한다면 영어로 자동차에 관련된 잡지를 읽는다든지 아니면은 여학생 같은 경우에 뭐 패션, 뭐 남학생도 그럴 수 있겠지만 패션을 좋아한다고 하면은 그거를 영어로 보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적어도 뭐 사이언스 매거진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대중적인 Scientific American,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구독하는 잡지인데요. Scientific American 이런 거를 읽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는 1년에 아이패드 같은 데서 구독을 하면은 20불, 30불밖에 안 해요. 1년 구독을 가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고등학교에 다 비치돼 있어요, 공짜로. 근데 그것은 읽지 않는데 몇백만 원씩 내서 여름방학 때 단어 퀴즈를 하루에 100개씩 보고 가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굉장히 제가 보기엔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잡지 나가서 책들을 읽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않을까요? 그렇죠. 분명히 있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듣는 것은 시간이 없다. 근데 이 시간에 없다는 거 이것도 적어놔야 되는데 이 시간 부족에 대한 문제도 한번 저희가 다룰 주제긴 해요. 근데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시간이 왜 없냐면 쓸데없는 걸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이게 맞아요. 아니면 비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은 다 똑같아요. 심지어는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친구들하고 만나고 저녁 늦게 들어가서 씻고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운동하고 밥 먹고 이렇게 와가지고 독서하고서는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매일 늦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쵸? 매일 막 9시 출근이면은 뭐 이래서 막 8시 55분에 항상. 그러니까 결국에 이건 뭐냐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없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걸 매니지하는 그것이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순위의 재분배 때문에 없을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가장 흔한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진짜 나중에 한번 다룰 문제인데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꼭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오히려 반대일 경우가 많죠. 근데 사람들이 이 선자를 많이 고르다 보면은 후자를 잘 안 고르게 돼요. 근데 그건 습관의 문제고 그건 다시 한번 다루고요. 두 번째는 시간이 없다 말고 두 번째는 능력의 부족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다. 근데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엔 가장 코미디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곳이 예를 들어서 뭐 유펜이다. 근데 유펜을 가고 싶은데 나는 당장 Scientific American, Science 무슨 뭐 리서치 페이퍼도 아니고 Scientific American에 제가 추천하는 건 한두 페이지짜리 아티클들이 있어요. 그 칼럼들. 그런 거를 하루에 하나씩 못 읽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굉장히 심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사실상 나의 목표는 아이비리그인데 나는 하루에 20분씩 내 의지에 의해 가지고 책이나 잡지를 읽는 것이 나는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워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아이비리그를 가는 게 합격하는지 안 하는지와 별개의 문제로 가는 게 맞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어휘나 언어력에 대하여 더 설명할 주실 게 있을까요? 언어력, 진짜 드릴 말씀은 많은데 저도 이제 이렇게 녹화를 한다고 하면은 좀 긴장을 해서 잘 말씀 못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대학에 가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그 능력은 읽기와 쓰기예요. 사실은 그 왜 우리 예전에 언제인지도 모르겠네요. 뭐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라고 김래원 씨랑 누구였죠? 그 여배우 그 김태희 씨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게 있었는데 거기서 I object 하면서 뭐 이렇게 물론 거기서 I object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토론식 수업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토론식 수업이 처음에는 없어요. 1, 2학년 대부분 뭐냐면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알아서 뭐 100페이지씩 하루에 읽는 거 이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게 물리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학교는 제가 보기에는 출석 체크도 대부분 안 하니까요. 출석 체크도 안 하고
뭐 실제로 많이도 안 가요. 수업을 많이 안 가는데 그래도 꼭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읽어야 될 부분을 읽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좋은 페이퍼, 뭐 한 학기에 페이퍼 하나, 두 개 정도 쓸 텐데 저는 영문학을 해서 좀 많이 쓰는 편인데도 어떤 클래스는 그냥 midterm 테스트 없고 final exam 없고 그냥 term paper 하나 이런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쓰고 그 다음에 책만 잘 알아서 읽고 이 정도면은 거의 되지 않나. 뭐 엔지니어링이라면은 그 부담 훨씬 줄긴 하겠지만 뭐 math라든지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기본적인 수업을 하려면 그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상적인 어떤 사회인이라면 독서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읽으라는 책 말고 얼마나 더 책들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우울해요. 그래서 정말 학생들이 해주고 싶은 얘기는 feed your brain. 좀 많이 책 좀 읽고 한국말로 말고 영어로 읽는 것도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굳이 뭐 한국말로 번역된 걸 읽을 필요는 없으니까. 가장 안타까운 게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미국 문학 그 책을 읽는 게 부담스러워서 엄마한테 번역본을 보내달라고 해서 읽는 아이들도 봤어요. 그거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럼 대학은 가서 어떻게 해? 계속 그러면은 번역본을 보려면 미국 유학한 의미가 없죠.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돌파해야 되고 이왕이면은 돌파할 거면 미리 하는 게 좋다. 이게 제 추천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심각해지면은 항상 유혹에 빠져요. 편법을 쓰거나 아니면 표절을 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번역본을 쓰거나 아니면 뭐 스파크 노트를 보거나. 근데 가장 좋은 것은 내가 그런 상황에 급하게 처하지 않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걸 언제 준비해야 되냐면 11학년 때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휘력을 기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고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휘력 당장 단어 리스트를 막 강제로 이렇게 흡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보통 9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이런 때 읽는 것을 생활하면 되지 않을까.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말씀 정말 많이 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